자, 74쪽, 5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전에 한번 볼까? 그 이전에 73쪽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중급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했는 게 뭐냐면 육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 그죠? 육친 관계에 생성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고 어떻게 그 육친 관계가 만들어졌는지,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그 육친 관계를 통해서 우리 인연을 알아봤습니다. 인연, 나한테의 현 이생에서의 인연, 그죠? 어떤 인연과의 유대가 좋아야 되고 또 어떤 인연은 내가 조금 멀리 해도 좋고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걸로 통해서 그 사람의 심리를 알아봤습니다. 그죠? 심리를 알 수 있다. 심리를 알아봤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그 생년월일을 타고난 생년월일을 보고 그 십성, 십신, 십 또는 십성을 보고 그 사람이 사회성에 대해서 알아봤다. 지금까지. 그죠? 그걸 알아보면 그 사람의 십성을 보고 사회성까지 다 알아봤다. 이게 이제 가장, 그걸 또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한다는 것까지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건 뭐였습니까? 또 희용, 기구, 신에 따라서 어떤 희용을 선택해서 활용하는 게 좋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면 이제 73쪽에 보면 육친의 상생상극 응용 해놨습니다. 육친의 상생상극 응용.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거요. 이거 이제 일간이라고 하니까, 그죠? 연, 월, 일, 시. 요래 돼 있죠, 그죠? 연월, 일, 시. 여기서 딱. 과거, 현재, 미래. 요거는 먼 과거. 그죠? 요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지금 65쪽에 이제 요거 응용하는 게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까지 했는 내용은 일간과의 관계에서, 그죠? 그 십신의 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육신 관계 별들이 다 만들어졌는데, 그걸 관계가 연월일시, 연은 먼 과거, 또 나의 어린 시절, 그죠? 또 그다음에 이 우리 조상을 보는 자리이고, 그다음에 현재 과거, 여기는 내가 어린 시절부터 조금 더 자란 상태, 청년기, 그죠? 이래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서 부모 형제와의 관계,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현재 나이지만 나이면서 밑에는 부부 궁이래. 궁 한 자리니까 요 자리 부부 궁을 말하고, 그래서 부부 궁 자리에 있는 글자 속에 숨겨져 있는 하늘의 이치가 있다라고 제가 기초과정에 이야기했죠. 그죠? 땅에도 하늘의 이치가 있다. 각각이 하늘의 본질의 기운도 있지만은 그 하늘의 이치가 있다라고 이기론 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요걸 숨어 있는 지장간이라고 하더라. 요걸 가지고 본 게 뭐였습니까?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었다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는 미래, 나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자식궁, 그죠? 그다음 나의 미래에 대한 취미 생활, 이런 것도 되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글자들을 보고 하니까 이 사람 참 자유롭겠네, 또 아니면 어떤 틀에 잡혀서 안정된 생활을 하겠네라는 걸 여기 있는 글자들을 보고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일할 때 내가 여기에 있는 글자와의 관계에서 오행의 상생상극으로 보는 거, 지금 거의 15가지나 16가지가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요거 갖고 이제 이렇게 본 거죠. 대입해서 봤는데 내용을 보면
연주가 되어 있죠. 연주가. 여기는 연주가 전부 상대는 일간입니다. 영주가 일간을 생하면, 연이 일을 생하면 어떻습니까? 할배가, 우리 조상이, 내가 기억에는 없지만, 아주 옛날이라서 기억에는 없지만 나를 생해 주서니 어떨까요? 기업을 받았겠다. 한번 볼게요. 고이된다. 글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조의 덕이 있고 초년의 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요거 우리 상생삼국론으로 이야기하면 조상님의 생을 받았으니 조상님의 덕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조상 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월은 뭡니까? 월주가 일간을 생하면, 이 글자만 읽어보면 좀 뭔가 정립이 좀 덜 됩니다. 근데 이 그림을 그려놓고 읽어보면 월주가 또 일을 생하면 어떻습니까? 월주 자리는 부모 형제 덕이거든요. 그죠? 부모 형제 덕이 있고, 그 다음에 초중년에 내가 생을 받으니, 그죠? 그 덕이 있다. 그거예요. 생 받으니 덕이 있다. 자, 다시 말하면 여기 또 사회공이에요. 직업을 갖추는 사회적 궁이거든. 그러면 내가 사회에 나가보니 그 사회의 모든 나와 관계에 있는, 사회에 관계에 있는 전부 육친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생하더라라는 거잖아요. 나를 생하는 관계. 내가 사회에 나가보니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거잖아요. 그걸 덕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일지가, 그죠? 일지가 일간을 생해주면, 일지는 당연히 나의 배우자니까, 그죠? 그 배우자의 사랑을 받고, 그렇잖아요. 내가 생받으니 배우자의 사랑을 받고, 그죠? 그 다음에 요 당시에, 요 시기에, 그죠? 이 시기는 언제입니까? 결혼하고 난 이 다음에, 그죠? 이후에 상당히 또 덕을 받는다. 덕이 있다. 이거예요. 쉽죠? 또, 그 다음에 시주가 또 기준은 일간이에요. 전부 다. 일간을 생하면, 그죠? 자식 자리잖아요. 자식의 효도를 받고, 또 말년에 행복하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아까 극형총 했지 않습니까? 합총했는데, 그 다음 지지의 것도 마찬가지로, 지지의 것도 오늘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지만은, 만약에 지금 하나하나가 안전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지의 총에 맞아갖고 흔들리거나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합을 해갖고 다른데 방향성이 달라지고 틀어지거나 이러면 온전치 못하니까 이 덕이 정확하게 미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 온전할 때, 그죠? 그렇게 거친다. 또, 그 다음에 5번은 뭡니까? 5번은 이제 일간이 반대적이고, 일간이, 거꾸로죠. 일간이 연을 생하면이죠. 일간이 연을 생하면, 아까는 선조가 생했잖아. 이제 반대적으로, 내가 할배를 조상님을 생하니, 이 말이에요. 내가 조상을 생하면 어떻습니까? 선조에 대한 정성이 지극하고, 이거예요. 어른을 기본적으로 공경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제사를 모셔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 이러한 것들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공경하니까. 그겁니다. 이 보는 메커니즘이 단순하죠. 근데 요 일부분이긴 하지만, 이러한, 우리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이러한 메커니즘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일간이 월주를 생하면, 월주는 부모 형제의 자리이고, 그죠? 내가 부모 형제를 도와주고, 내가 그를 생하니, 그죠? 도와주고, 또 어른을 공경하기도 하고, 공경심도 생기고, 또 부모한테 효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또 사회궁이라 했잖아, 월주는. 또 내가 사회에 나가보니, 내가 사회 바깥에 나가보니 전부 내가 손을 거쳐야 될 그러한 환경들만 있네
하는 거죠. 그래 내가 어떤 측은지심이 생겨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사회의 모든 이들한테 어떻다 내가 생해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다음 일은 일치를 생하면 아까는 어땠습니까? 일치에서 내가 생받으니 내 아닌 그 부부, 그죠? 남편 또는 아내로부터 내가 생을 받으니 그의 덕이 있었고 아까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를 생하니 이거잖아요. 생한다는 건 육신적으로는 식신과 상관이겠죠. 그죠? 내가 생받으면 인성이 없고 그걸 생하니 어떻습니까? 내가 그들을 생해야 되고 내가 배우자를 자식같이 아끼고 사랑해주고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생긴다. 기본적으로 그러한 걸 갖고 있다. 그 사람 명예. 그럼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자제들을 결혼시키거나 이래 하면 공화도 볼 거 아니에요. 또 아니면 우리 딸아이, 또 아니면 우리 아들의 기본적으로 이 처덕이 있나 아니면 이 부덕이 있나 남편 덕이 있나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니는 이미 타고 태어난 게 남편 덕이 없어. 니는 태어난 게 마누라 복이 없어.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죠? 없어. 그럼 이제 그의 제살 또는 이제 덕을 만들어서 쌓을 수 있도록 우린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용서해야 되잖아. 뭔가를 가지고. 그걸 알기 위함이죠. 그럼 나는 기본적 덕이 있다. 이런 걸 내가 생해줘야 할 그런 권리. 뭐 권리? 그 팔자에 내가 이미 그런 걸 갖고 있네. 이거예요. 그런 인자를 내가 갖고 있네. 그죠? 그 다음 이제 일간이 시를 생하면 내가 자식한테 늙어서도 자식 뒷바라지 해줘야 되겠네라는 거죠. 내가 늙어서도 자식 뒷바라지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거든. 그 다음 나이 들어서 내가 시를 생한다는 것은 그 시를 보고 나의 노후에 내 환경을 예측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볼게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연이. 그죠? 연주가 이제는 극하는 거 서로. 아까는 서로 생하는 걸 했지만 극하는 거 연이 이제 월을 조상님이 우리 할배가 월을 극하면 어떻습니까? 엄한 집안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조부가 조상님들이 굉장히 엄했다라는 거잖아요. 엄한 집안이었다. 또 어떻습니까? 내 모르는 그 먼 어린 시절에 내가 아주 강하게 자랐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현에 있는 글자를 보고, 그죠? 나와의 상극이다 하면. 그래, 거기서 나를 극했으니까 얼마나 엄하게 키웠노, 이 말이죠. 또 보면 어린 시절 내가 기억도 없었지만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그죠? 극을 받았으니, 그죠? 그래, 극받은 아까 상극 안 했습니까? 극이란 뭔가를 하고자 함에 있어서 억제 당한다, 제재 당하고 놀부짓 당한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놀아야 됩니까? 천진난만하게 놀아야 되잖아, 그죠? 아이들 그래 놀아야 되는데 지나친 제도 당한다는 거죠. 음악에 다스려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월이 이를 또 극합니다. 우리 이를 극하면 그럼 어떻습니까? 부모 형제와의 관계죠. 그 부모 형제 아버지도 엄했고 할배도 엄했고 아버지도 엄했고 그죠? 또 부모 또 사회에 나가 보니까 내가 사회에 나가 보니까 전부 사회에서 다 나를 극하는 존재다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사회가 굉장히 어렵겠죠. 굉장히. 근데 그 적당히 극하는지, 그죠? 지나친 극을 하는지의 관계도 있겠지만은 상당히 그 사회가 나를 극하는 사회니까 상당히 쉬운 사회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걸 알아볼 수 있다. 예. 이 단계에서 물어볼게요. 예. 인간이 일간을 생하거나 극할 수 있죠. 예. 근데 연지도 예. 일간을 극하거나 생합니다. 연지도 극할 수 있죠. 그럼 만약에 인간이 월지를 생하거나 극할 수도 있습니다. 연간이 월지를 자 볼게요.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위에 봅니까? 천은 천, 지는 지. 이 보는 거예요. 대부분 천간은 천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 가는데 예. 책은 이막 천간이 또 지지를 생하고 지지가 천간을 생하고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합니다. 지지의 것도 그 지지 속에 숨어 있는 하늘의 기운이 있죠. 그 지장간이라고 하는 거고, 또 지지에 있는 요 자체의 오행이 또 다 소속돼 있습니다. 그 오행의 상생상호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반드시 받는다라는 거죠. 받는다. 따로 보긴 하지만은, 따로 본다 하지만은 영향 안 받을 수 없다. 왜? 십성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까? 만약에 오늘 병화로 하겠습니다. 병화일간에 자 여기 뭐 자가 있다, 그죠? 자수잖아, 수,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요거는 관입니다. 관. 이 정관의 정관이라는 십성이 만들어진 거죠. 야의 관계에서, 그죠? 수극화하기 때문에 정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수극화가 성립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되는, 천간은 천간, 지지는 지지만이 아니라,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운에서 갑진년이라면 그 갑자를 천간에만 대비하고 하는데, 이러한 관계를 그 갑진이라면 갑진에 있는 지장간을 살펴봐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일간은 모든 간, 모든 지하고 관계를 맺는데 그렇죠. 연간이 예. 월지를 생겨줄 수 있습니다. 아, 연간이 여기 있는 거. 예, 월지를 생겨줄 수 있습니다. 주체는 자, 여기서 이 관계는 월지. 월지, 연이든 월이든 간에 있는 것은 지장간에 지지에 있는 것과의 관계는, 이 모든 주체는 요거였습니다. 과거에는 의논하면 이것도 아니었어요. 요거 가지고 했거든. 당사주 요거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요거 갖고의 관계는 볼게요. 자, 여기 경자라는 게 있다. 맞죠? 경자라는 게 있어. 그런데 여기 여기 유달에 태어났어. 가을에. 아주 가을에 태어났어. 관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관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유라는 글자는 이 지장간에 뭐 있습니까? 경신금이 있죠. 이건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이거 하나의 격으로 만들어집니다. 격으로 인정하죠. 그럼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관계가 있죠. 내가 생각하고, 이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내가 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이 있거든. 그죠? 궁극적으로 인간이 월지를 생겨줄 수 있습니다. 아, 있죠. 자, 볼게요. 격이 여기서 정입니다. 월은 여기서 정. 이게 무슨 말이고 하면, 지금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있는 글자는 사람 초면에 딱 보여지는 글자입니다. 여기 편재라면, 저 사람 사업성도 좀 있겠네. 돈 좀 있겠네. 그럼 돈도 좀 쓸 줄 알겠네. 편재성이 그렇거든요. 편재성은 없으면 안 쓰지만 쓰고, 또 사업적 성정을 가지고 있잖아. 요게 내 저 깊은 심 속에 있는 거라. 저 깊은 마음에. 그래, 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내 깊은 마음에 편재적 성향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자, 요거는, 요것과의 관계는, 그죠? 요 성향이 내 여기 있거든요. 내가 사회적으로 여기 있단 말입니다. 상생상극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 사회적으로 내가 요걸 갖고 있다는 것은, 요게 올라와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돈 좀 있는 걸 남들이 알아보네. 이거예요. 내가 돈 좀 쓰는 걸 남들이 알아보네. 이런 관계. 자, 만약에 극을 한다면, 여기 이 묘달에 태어났어요. 묘달에 태어났으면, 묘는 이
여기에 뭐 있나 하면 요거는 갑을이죠. 갑을이에요. 자, 묘달에 이 묘달에 만약에 이 을이 떴어. 또는 안 뜰 수도 있어요. 떴으면 모르겠습니까? 합에 의해서 을경합 금으로 변질돼 버리잖아요. 을경합 금으로 변질됐어. 아까 합했잖아. 그 변질이 뭡니까? 이 을은 원래 인성이거든. 걸과 이 시기에 걸과 학문을 해야 나는 근본적으로 좋아하는데 걸과 학문을 할 팔자인데 옆에 경이 있어. 경은 뭡니까? 재. 을경합재 금이니까 남자명이라면 내가 원래 태생부터 젊어가지고 공부 좀 할 겉보기에는 학국밥 같이 보이는데 여자만 여학생 만나러 가거나 아르바이트 하러 가거나 이게 변질돼 버렸잖아요. 떴을 경우 또 안 떴어. 요와의 직접적인 관계. 야가 가지고 있는 본질은 묘달에 태어났으니까 묘달에 성장하고자 하는 기운이잖아. 그죠? 자라서 성장하고자 하는 기운인데 여기 요 속에 천리가 들어있어요. 기초과정 할 때 말씀드렸죠. 그 나무의 본질에 나무의 기운이 있지만 그 본래의 하늘의 기운이 천리가 있다라고요. 그 천리가 뭡니까? 갑과 을이잖아. 있잖아. 그럼 여기에 제재를 받겠나? 공부를 좀 하려고 하니 인성이잖아. 내가 현실적으로 공부하려고 머리 싸매가지고 책상 앞에 이렇게 앉아가 공부를 하는데 무슨 생각납니까? 자꾸 여자 생각나는 거라. 또 공부하려고 하는데 돈 좀 벌어도 아르바이트 할 생각나는 거라. 당연히 관계 있는 거죠. 예. 그래 이 8개의 이 글자들의 오형의 구조가 잘 상생상각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뭐 영향이 있잖아요. 없을 수는 없거든. 그렇게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만약에 명에서는 천간 지지가 서로 상생상극도 하는데 운으로 오는 거는 운에 오는 거 다 그때들이 좋다. 운으로 오는 거는 천간은 천간에만 아니죠. 운으로 오는 것도 다 그렇죠. 다 그래. 갑진이면 보이기에는 목 토잖아, 그죠? 야 속에는 뭐 있습니까? 이렇게 그렇지. 얼개무가 있잖아. 야들이 다 얘가 끌고 오잖아요. 끌고 오니까 야와의 관계 속에서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일간한테는 요게 뭐 을목이 뭡니까? 정인이잖아, 정인. 내 속에 내 글자 속에 을목이 있으면은 원래 병화 일간에 을목이 있는 사람은 이 문서, 자격, 걸과 학문 이런 게 동한다라고 하죠. 움직인다. 그걸 뭔가를 성취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또 개수는 뭡니까? 관이죠. 관. 정관이잖아. 정관이잖아. 여기는. 그죠? 상당히 좋은 운이에요. 관인이 반듯한 인과 반듯한 정관이 그걸 두 개다가 움직이니까 진이 옴으로 인해서 진과의 여기 있는 글자들의 관계를 봐야 또 살펴봐야 되지만 그죠? 봐야 되지만 내가 이걸 갖고 있나 없나에 따라서 이루고 아니면은 생각만 하고 현실에 잠시 있다가 그걸 이루지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관계가 다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 자, 지금 이제 그거 하는 거 했죠. 아까 그렇지. 일에서 그죠? 일지에서 일간을 극하면 그죠? 아까 생을 다 했고 극하면 어떻습니까? 부부궁 자리에서 요리 극하니 그죠? 어떻습니까? 내 앉은 자리가 바로 바늘방석이네. 그죠? 바늘방석 극하니 그죠? 예를 들어서 예? 무자일주라고 했을 때 예. 그러면 무자일주도 지금 수도 톡 맞나요? 토국수 토국수 이거는 이제 토극수 하잖아.
이거는 내가 극하는 거예요. 내가 극하는 거. 남편을 그렇지. 그렇지 이 말이. 근데 내가 극한다 하면 그래서 지금 여기 15번 보니까 배우자를 무시하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저기에 자가 실제로는 정제잖아요. 예? 정제. 정제. 정제는 저기 원래 배우자분의 그 재성형이 딱 되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되게 의도 좋게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 관점으로 생각하면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가 밑에 있으니까 그게 아주 자, 아니, 무시. 여기 정제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정제적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정제적 마음은 뭡니까? 내가 보호해주고자 하는 마음인 거예요. 내가 보호해주고자 하는 마음. 또는 내가 극하잖아. 그러면 내 남편이 이 궁자리니까 또 궁자리니까 내 남편이 정제예요. 또박 돈 벌어주는 정제. 아니 저 무자일주가 남자라고 쳤을 때 아, 그러니까 남자라면 여자가 되고 그 여자를 보호해주고자 함이고, 그죠? 또 그렇지만은 여자도 월급쟁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맞벌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것을 갖고 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여기서 극하는 거잖아. 바늘방석이겠고 또 이것도 좀 해야 돼 우리가. 그리고 이걸 이제 얘기 나온 김에 하자면 남자는 남자 명에서 보면 이제 이 여자를 극하지만은 보호하고자 하는 거고 책임지고자 함이에요. 적당히 책임. 그렇지만 정제적 심리는 뭡니까? 정제라는 심리가 뭐냐면 남한테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심한 마음. 세심하고 꼼꼼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고 그러한 마음이거든요. 또 금전에 대한 뭐 신뢰 뭐 굉장히 이런 마음이 정제적 심리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남자 명에서는 여자를 책임지고 보호해야 되겠다 하는 기본적 마음을 갖고 있고, 만약에 여자 명이라면 정제는 뭡니까? 정제는 시집이거든. 관이 정제가 낳은 사람이 내 남편이잖아. 참, 눈 꺼벅꺼벅 이렇게 보면 아니 그거까지 나가면 또 금방 또 이해가 덜 되는가 봐요. 좀 한 단계 더 나가면. 그래. 어쨌든 그래요. 한 1초만 더 있으면 이해하는데, 그죠? 한 1초 더 걸린다, 그죠? 한 단계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살살 확대 해석을 나가는 거고. 자, 여기서 그렇지만 정제라는 보호, 내가 책임지고 하는 거잖아. 만약에 정관이 있으면 정관은 내를 극하는 거잖아. 반대로 정관은 내가 기대해서 보호받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여자가 정관을 깔았어. 어때요? 남편한테 보호받겠다라는 거거든. 남편의 사고에, 남편의 털에 내가 소속되겠다 이거잖아요. 그럼 남편이 돈 벌어 내가 책임져 이거거든. 정관이라는 게 소속관, 규정 규칙에 잘 따르는 거잖아요. 그럼 남편 시킨 대로 따를게. 네가 내 먹이 살려 이거잖아요. 그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편관편제잖아요. 그죠? 편제는 남편을 여명에 여기 편제 깔았어. 그 남편은 우유 뭡니까? 아니 저 남편이 이제 값을 그래, 내가 이 얘기해 줄게. 남명이다 여명이다 간에 여명에 여기 편제 깔았어. 남명에 편제 깔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 여명 먼저 여기 여명에 편제 깔았어. 그럼 어떨까요? 남편이 편제 무슨 돈 벌어주는 무섬으로 생각하는 거지. 돈만 벌어주면 돼. 네 뭐 어떤 간에. 뭐든지 말든지. 편제를 깔았으면 무섬으로 본다. 돈 많은 사람. 그걸 선호하게 되고, 이제 돈을 많이 벌어주면 니야 뭐 니야 우야든지만 또 이거고, 또 반대로 이제 이 남자 명의 편제를 깔았어. 그럼 우야야 되노. 반대로 여자를 그래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보따리 사고 오락해야 되지. 시집 안 보내야지 그래. 왜? 무수리 취급당하잖아요. 완전히 무수리 취급당하. 근데 쌤 그게 있잖아요. 한 50까지는 그렇던데 60쯤 되니까 하던데
그게 이제 시주로 넘어가서 그런가. 그게 음량이 바뀌잖아. 그래서 바뀌는구나.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음량이 바뀌어서 그런 거라. 이 자체는 변질되지 않잖아요. 팔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생년월일이 안 바뀌는 이상 이건 안 변하죠. 그죠? 갑자로 딱 여니까 이건 안 변하잖아. 그런데 이 명주 틀 자체가 벌써 한 생을 살았다가 남자는 양쪽으로 이미 출발하고 여는 음으로 살잖아요. 남자는 양으로서 양의 것을 쓰면서 한평생 생왕사절 하면서 살고, 여자는 음으로서 태어나서 음의 것으로 양쪽으로 쓰면서 생왕사절 하면 어떻습니까? 또 여기서 만나는 위치가 아니에요. 만나는 위치에는 양과 음이 바뀌죠. 여기 출발한 공간 바뀌어서 다시 출발하는 거라. 그래 나이 60이 넘고 한갑이 지나고 나면 남자는 여성화되고 여성은 남성화된다. 과학적으로는 뭐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런 얘기 나는 의사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우리 음양오행론적으로만 보면 60이 넘으면 뭐 음양론이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눈물 잘 흘리는 이유도 이거 갱년기 자꾸 얘기하잖아요. 텔레비 보다가 쪽팔리니까 혼자 이렇게 눈물 드르륵 흘리고 남자도 그렇습니다. 여자는 소리가 더 커집니다. 여자는 조곤조곤 진짜 천상 여자같이 살아왔지만 60 넘어 보이소 야백하면서 목소리가 커진다니까. 이게 이제 음양론의 변화예요. 이게 그래서 평생 한평생 여자를 꼼짝 못하게 이기고 큰 소리 치면서 살았잖아요. 그 본질은 안 없어집니다. 그 본질은 안 없어지. 여기 본질은 여기 있잖아. 안 없어지지만은 이제 내 삶에 벌써 한 생을 양으로 살아왔거든. 이제 음화됩니다. 그러면은 그 성질은 갖고 있지만은 더 큰 소리 치거든.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음량이 바뀌는 거죠. 이 세상의 이치가 바뀌니까 우리가 그 자연에 같이 그대로 변화하고 있거든요.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 많이 증명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면 가장 내 가족 단위부터 또 친구 단위부터 해서 뭐 그런 어떤 사회적 조직도 마찬가지지만은 거기서 어떤 변화를 조금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는 이때쯤 되면 내가 어떨까? 또 이런 조직에 갔으면 내 존재가 어떨까? 또 지금 이 나이에 내 이런 조직에 갔으면 또 어떨까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이 적정한 내 자신에 대한 대처, 그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그런 것도 좀 읽을 수가 있다. 이게 음양오행론입니다. 이게. 그 명리도 가장 바탕이 음양오행론, 신살론은 아니죠. 음양오행을 먼저 알아야 돼. 이래야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학문으로 쓰여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만 더 하면 옛날에 공자가 주역을 만들었어요. 그죠? 주역 완성하는 거 다 아시잖아. 공자. 그죠? 공자가 주역을. 그 주역이란 그 역경은 동양 최대의 역경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최고의 어떤 역경입니다. 역서예요. 서를 경이라 합니다. 불경, 성경, 또 무성경? 그런 거 많잖아요. 불교에도 책경. 그런 것들이 이 역경이에요. 이걸 공자가 완성했습니다. 주역을 알면 뭐 우리가 인문학을 알잖아요. 세계적인 뭐 누구도専門되죠. 인문학인데 그걸 보면 주역을 배우면 뭘 합니까? 점을 칩니다. 점을 쳐요. 그럼 공자가 점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맨날 점 쳤어. 맨날 점 칩니다. 공부를 하면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럼 명리를 하면 어때야 됩니까? 우리도 점을 칠 수 있어요. 점 친다는 건 우리는 점을 치는 건 아니잖아. 이 자연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환경으로 변화하겠구나라는 거잖아. 가장 기본적으로 내 주변 환경부터 내가 원래 갑진년에 올해는 어떻게 내한테 내 현실이 어떻게 놓여질까? 내 원래 갑진년 판때기는 어떻게 깔릴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어떻게 인문학으로 써야 됩니까? 그러면 끼일 때는 끼고 빠질 때는 빠지자라는 거죠. 이래서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그 공자가 점치려고 그걸 만들었겠어요. 이러한 진짜 아주 근본적인 거,
아주 깊이 있는 이걸 이해를 못한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배우는 목적은 뭡니까? 사주팔자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 오셨으면 질문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질문만 제대로 하시면 본전. 예. 근데 선생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다가 이민을 갔다. 네. 그럼 바뀌나요? 예. 예. 이민도 가고 이민하면 그 여기에 바뀌실 거예요. 바뀌고 예를 들면 또 애가 태어날 때 여기서 태어나는 거하고 거기 태어날 때 시하고 달라지죠. 일시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자, 제가 하는 그 개운론적 그 개운이라 합니다. 명리학에서 좀 운명을 바꾸어 보자 하는 걸 갖다가 개운이라고 하는데 제가 쟤한테 그런 얘기 들은 사람도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환경을 바꾸어라는 거거든요. 네가 현재 환경이 안 좋다. 대운이 10년 주기로 오잖아요. 이걸 대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대운, 화대운 예를 들어서 목대운, 화대구도 목화 같으면 임묘진, 사오미 겹으면 60년입니다. 60 평생 가버리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해? 만약에 목화대운이 안 좋다. 이걸 60년 평생을 지가 감당해야 돼. 이 야를 의해야 됩니까? 그래서 바꾸어라. 이 대운이 뭡니까? 대운이 환경이잖아. 환경을 바꿔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문 갈 수 있으면 임문 보내라는 거죠. 그래야 야가 달라져요. 그럼 한 유학을 잠깐 갔다 오는 것도 잠깐이 아니라 거기서 뭔가를 나의 근본을 닦아야 되는 거지. 근본을 닦고 그 기운을 갖고 와야 뭔지 아시겠어요? 이 뭐라 하는 이 징검다리를 건너갈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와야 징검다리를 건널 거 아닙니까? 그런 그런 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정도의 뭔가를 갖고 라이센스를 갖고 오거나 해야지 그걸 잘 견뎌낼 수 있다. 이런 데.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러한 이 형국이 보일 때 그러면 환경을 바꿔줘라. 그러면 또 그 각자의 그 또 뭐 이 경제적 환경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 이민 보내주시면 어디라 이민 보내라. 그래 이 아이가 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놓고 그걸 지가 스스로 와서 인내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오너라. 이거예요. 그러면 대운이 안 좋아서 이렇게 잠깐 나갔다 올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태어나면서부터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해외에서 가야지만 좋은 살 수도 있어요. 해외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나라보다는 바깥쪽이 낫다 이런 사주도 있어요.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경우는 있는데 어떤 경우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사신해라는 얘기 들었잖아요. 지금 중고급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건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인사신해를 역마로 보거든요. 지살 역마로 봅니다. 인사신해 생지 네 글자가 누구한테는 지살이고 누구한테는 역마살이에요. 이 글자 인사신해 글자 자체가 생지라 해서 역마성을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연지에 있으면은 나의 어린 시절 연지에 있으면 그 환경은 나도 모르는 아까 얘기했잖아. 나도 모르는 먼 과거 조상님이 시키서 하는 일 이런 거잖아요. 먼 과거에 여기 인사신해가 있다. 인사신해가 여기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 어릴 때 지도 모르게 이동해야 될 명을 갖고 집 나가야 되는 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인사는 어떨까? 인사. 인의 역마와 사의 역마 다르거든요. 또 신의 역마, 해의 역마가 다 달라요. 그 인의 역마는 밝은 곳으로 가기 위함이 어떤 역마. 사는 사유축의 운동성 하잖아요. 운동성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바다 건너 먼 곳으로 갈 돼지띠, 해라는 글자의 역마는 멀리 물 건너 멀리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 신유, 신의 운동성은 신자진 운동성이잖아요. 신은 자로 가기 위한 운동성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신이라는 글자와 해수라는 신해가 역마잖아요. 이 두 글자들은 음의 글자들입니다. 그죠? 오행적으로 목, 인, 사와는 다르잖아. 이럴 때는
이게 이제 치살일 수도 있고 역마일 수도 있어요. 치살을 보면 역마가 크게 이동합니다. 이럴 때 이 아이는 태어나서 해외로 멀리